181번입니다. 자, 다음은 로그식의 값을 해봐 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두 부분은 지금 로그의 합이고 또 로그가 곱해져 있는데, 자, 여기는 밑이 2고 여기는 밑이 루트 2지만 루트 2는 2로 고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괄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면 로그 2에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을 앞으로 내보내도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자, 여기에 4분의 3이 있고요. 4분의 3이 있고, 자, 로그에, 자, 밑을 2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밑을 제곱하면 진수도 제곱하면 되니까, 밑을 제곱하면 2가 되고, 자, 진수는 3의 제곱이 되니까, 3의 제곱인데, 제곱을 앞으로 보내버리면 곱하기 2가 되니까, 2와 4가 약분이 되어서, 맞나요? 2분의 3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괄호의 전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 곱하기죠. 자, 로그 9의 2의 루트 2인데, 자, 9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3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2 루트 2, 그 수는 2의 바로 2분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밑에 있는 지수 2와 진수에 있는 지수 2분의 3이 앞으로 나가면 2분의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4분의 3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관로는 어떻습니까? 로그 2의 3이 2분의 1배와 2분의 3배가 되어 있으니까 자, 바로 로그를 더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그 2의 3이 2분의 1과 2분의 3을 더하면 2분의 4니까 2가 될 것이고 자, 곱하기 4분의 3에 로그 3의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로그 2의 3과 로그 3의 2는 미수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었으니까 역수 관계가 되니까 곱해버리면 약분이 되고 2와 4를 약분하여서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82번인데요. 자, 이 지수부터 먼저 한번 처리해 볼까요? 로그 3의 4와 로그 3의 2가 똑같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바로 하나로 바로 결합시켜 주면 로그 3의 바로 진수들의 곱이 되니까 로그 3의 8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 보면 바로 밑이 3이고 자, 지수가 로그 3의 8이죠. 로그 3의 8입니다. 그것의 전체에 무엇이 된다?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자, 밑이 인데 자, 지수가 로그 3의 8이 되죠. 자, 이것에 바로 뭐가 된다? 로그 2의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은 어떻습니까? 3과 3을 없애버려서 바로 8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뒤에 부분은 자, 지수끼리 먼저 곱하면 되겠죠. 지수끼리 곱하면 되니까 로그의 곱이니까 바로 미친 2와 3의 위치를 적절하게 자기 친척과 연결해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면 로그 3의 3이 얼마니까 1이 되고요. 로그 2의 8은 얼마 됩니까?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바로 3 로그 2의 2가 되어서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부분은 바로 얼마 된다? 2의 세제곱 8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8의 제곱 64와 8을 더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되겠다? 7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83번입니다. 세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A, B, C를 각각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자, 밑은 5가 되고, 자, 지수가 로그 5에 9에서 로그 5에 6을 뺐으니까, 바로 로그 5에, 자, 로그의 차는 진수의 B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바로 6분의 9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5와 5가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A는 6분의 9, 바로 2분의 3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 자, 로그 4의 2와 로그 9의 3인데 자, 4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죠? 로그 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9는 뭐로 표현할 수 있나요? 바로 3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각각 여기 제곱이 앞으로 나가서 2분의 1이 되죠. 자, 밑의 지수는 분모로 가죠. 자, 여기에 제곱도 어떻게 2분의 1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2의 2, 로그 3의 3은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1이 되어서 남는 것은 2분의 1과 2분의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B의 값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C를 생각해 보면요. C는 자, 로그 8에 자, 여기가 로그 루트 2에 사니까 각각 루트 2를 2로 바꾸기 위해서 밑도 제곱, 진수도 제곱을 해버리면 자, 어떻게 바꿔지죠? 로그 2에 바로 4의 제곱인데 4의 제곱은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로그 8에 4가 떨어지니까 4가 되면서 자, 로그 2의 2는 1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8은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죠? 2의 세제곱. 4는 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자,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C가 가장 작고요. 그리고 B가 그 다음. 자, A가 2분의 3이니까 1보다 크니까 A가 가장 크다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습니까? 184번입니다. 두 양수 AB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또 원점을 지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만약에 2 로그 2의 A로 나타내고, 자, 이 점은 자, 3 로그 4의 B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또 어디를 지난다? 원점, 즉 0,0을 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아마도 이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바로 원점을 대입하여 처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지만 우리가 고1 때도 했죠. 공통수학 2에서 했는데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이라면 어떻습니까? 직선은 어떤 두 점을 잡아도 맞죠? 기울기는 항상 같잖아요. 따라서 두 점 AB의 기울기를 구하고 또 AC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 기울기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서 굳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지 않고도 우리는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는 바로 x정가량분의 y정가량이니까 AB는 자, A가 0,0이니까 바로 2분의 x정가량이고 자, y정가량은 로그 2의 A가 되겠죠. 자, AC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정가량은 3이고 y정가량이 로그 4의 B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로그 A의 B의 값을 로그 AB의 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어떻게 한번 처리해 볼까요? 바로 대각선의 곱은 서로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세배의 로그 2A는
자, 두 배의 로그 4b와 같겠죠. 자, 그런데 여기 4라는 것은 2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나요? 자, 2의 제곱이면 이 제곱이 이 지수가 자, 앞으로 나오면 분모로 나가니까 2분의 2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로그 2b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3을 잠시 다시 진수 자리로 보내면 지수꼴이 되니까 로그 2, 로그 2가 같아지기 때문에 b는 바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a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는 것은 로그 A의 B가 되는데, 자, B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바로 A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3이 앞으로 나가면 3 로그 A의 A는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1이 되어서 바로 로그 AB의 값은 얼마다? 3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굳이 이 직선을 구하지 않고도 무엇만 이용해서 기울기만 이용해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85번입니다. 자, 다음은 두 양수 AX에 대하여 로그 A의 XN 제곱이 n이 떨어져서 n 로그 AX가 되는 것을 증명한 것인데, 자, 빈칸 추론 문제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 로그 AX를 우리가 R로 놓으면요. 자, 진수 X는 바로 A의 R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의 n제곱은 여기에 바로 좌변도 n제곱, 우변도 n제곱 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a의 rn제곱 또는 nr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로그 A의 xn은 자, 나로 나타나는데 이 식에서 양변에 무엇을 붙인 꼴이 되겠습니까? 바로 로그 A를 밑이 A인 로그 A를 양변에 붙인 꼴이 되겠죠. 따라서 로그 A의 x의 n제곱은 자, 로그 A의 바로 A nr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수의 nr이 떨어지면 로그 a의 a는 1이니까 바로 이 로그 a의 x의 n제곱이 바로 nr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r만 무엇으로 바꾸어주면 바로 r이 로그의 ax니까 바꾸어주면 이 식이 증명이 끝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가는 A의 NR 제곱이 되고 바로 나는 NR이 되어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증명 여러분들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모두 다 증명해 주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빈칸 추론으로 나왔을 때는 한 줄 한 줄을 해석하면서 이 빈칸을 여러분들이 추론해 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86번입니다. 자, 다음은 1이 아닌 세 양수 ABC에 대하여 A의 로그 BC는 C의 로그 BA 제곱과 같다. 즉, A와 C의 위치를 바꾸어 주는 공식이죠. 그죠? 자, 이럴 때, 자, 이 좌변에 있는 A의 로그 BC의 제곱을 X라고 놓고 양변에 B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한번 적어볼까요? 로그 좌변은 B의 X제곱이 되고 우변은 로그 B의 A의 로그 BC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그 성질에 의하여 이 진수의 A의 로그 B의 C는 바로 지수니까 지수는 앞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적을 수 있나요? 로그 B의 C 곱하기가 되어야 되죠. 로그 B의 A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네모는
바로 로그 BC가 앞에 있으니까 여기는 로그 B의 A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자, 얘는 다시 로그 B의 C의 네모 제곱이라고 했는데, 자, 이 위치를 살짝 한번 바꿔 볼까요? 로그 B의 A 곱하기 로그 B의 C라고 살짝 바꾸어 놓은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 앞에 있는 이 수를, 자, 로그의 곱이니까 이 로그의 지수 위로 올라갈 수, 진수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그 B에 여기에 C가 되면서 여기가 로그 B의 A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로그 B의 C에 바로 여기에 로그 BA가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식, 로그 b의 x가 다음과 같은데, 로그 b와 로그 b를 이제 어떻게 양변에서 하나씩 떼버리면 결론적으로 좌변은 x만 남고, 우변은 c의 로그 ba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도 로그 b의 a가 되는 것입니다. 느낌이 오나요? 자, 그러면 x가 무엇으로 우리가 설정을 했죠? 그 x가 바로 a의 로그 b의 c라고 설정했으니까 바로 이게 좌변이 여기에 있고 우변 이게 여기에 있어서 증명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의 과정에서 네모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은 바로 로그 b의 a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다 설명을 했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